네, 연이어서 17번에서 19번 고전 문학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의 맨 끝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작가 미상하고 박시전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제목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작가 이름이 미상이 아니라 작가가 안 알려진 거죠. 작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시전은 작가가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 전으로 끝나니까 이거는 뭐다? 고전 소설이다 라는 것까지 챙기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전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에 안 나왔지만요. 중졸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고전소설이 딱 나오면 이렇게 뭐 선지 같은 데에서 고전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른 문제 유형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드릴게요. 우선 고전소설은요. 일대기적 구성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돼요. 현대소설 같은 데에서 보면요. 일정 부분 어느 특정한 사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가 태어나서 이러이러해서 죽었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근데 고전소설은 일대기적 구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2번 또 뭐가 있냐면요.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 해피는 행복한이란 뜻이고 엔딩은 끝이에요. 결말이란 뜻이잖아요. 행복한 결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주제가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은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하는 사람은 복 받고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비현실적이에요. 토끼전 같은 경우에 보면 토끼가 막 말을 해요. 거북이도 말을 해요. 이런 거는 현실적이지 않죠? 비현실적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정기적인 것도 있어요. 정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자가 기이할 기자예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박시정 같은 경우에도요. 박씨가요. 지금 친정에 가는데 구름 타고 가요. 금강산으로. 이거는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비현실적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홍길동 보세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죠.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런 거에 특징이 있어요. 고전소설은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7, 18, 19번 문제는 없지만 고전소설이 나올 때 이러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용골대가 모든 장조를 뒤로 물린 후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의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나오는 사람이 일단 용골대가 있네요. 그랬는데 뭐 장안의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서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오락행에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박씨가 누구를 시켰대요? 개화는 박씨의 여종이에요. 개화를 시켜서 용골대에게 소리쳤대요. 무지한 모른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박씨는 조선 사람. 그러면 용골대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요. 용골대는 조선시대에 청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랑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이 졌잖아요. 바로 용골대는 청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박씨가 청나라 사람인 용골대한테 소리를 치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 전쟁은 호란이라고 하거든요. 호자가 오랑캐 호자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졌지만 소설 속에서는 좀 뻥칠 수 있잖아요. 뻥치면서 기분 좀 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서 막장 드라마다 막 이러고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재벌 남자가 가난한 여자를 사랑할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드라마는 항상 그런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청나라에 망했어요. 우리 조선이요. 망했는데 근데 소설에서만큼은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의 그 오랑캐들을 혼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이 시원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씨가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할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용굴대는 코웃음을 쳤죠. 잠으로 가소롭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조선 왕의 항서 이제 항복하겠다는 문서겠죠.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를 않자 개화가 다시 소리쳤다.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래야 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번 더 보여주겠다. 재화가 주문을 외우자요.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났어요. 무지개는 원래 비 온 다음에 나야 되는데 갑자기 멀쩡한 하늘에 무지개가 일어났대요. 모든 비가 그 다음에 천절이 뒤덮듯이 쏟아지고요. 뒤이어 얼음이 얼고요. 그 위로는 흰눈이 날리고요. 비하고 지금 눈하고 같은 시기에 막 있네요. 그쵸?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서 어떻게 돼요?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대요. 얼어붙었으니까 못 움직였겠죠. 자, 요거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성과 무슨 성을 볼 수 있어요? 기이한 현상이죠. 정기성을 볼 수 있죠. 정기적이라고 해도 되고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돼요. 그제야 용굴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라고 얘기했어요. 장안의 신이라는 것은 여기 신비로운 사람이겠죠. 신기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20에게 후원을 범치 말라고 하셨는데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는 말이겠죠. 여기에서 20액은 누구냐면요. 박씨 부인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 신이는 누구겠어요? 신비로운 사람 바로 박씨겠죠. 박씨.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서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용굴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을 했대요. 자, 보시면요. 호칭이 변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는 막 코웃음 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바뀌었냐면 호칭이요. 소장이라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거기 뭐죠? 소녀가 대감님께 여짜오는 거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뭐예요? 소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인이 이랬사옵니다. 소인. 이것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호칭이잖아요. 지금 용굴대가 지금 자기를 낮추는 호칭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소장. 장이라는 것은 장수겠죠. 천하를 두루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여기서 부인은 바로 누구겠어요? 박씨 부인이겠죠. 명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터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왔다. 자, 똑같은 사람이죠. 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나무발 같이 밖에 여름에 밖에서 안 못 보라고 이렇게 문이나 창문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의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려 했었다. 하지만 내가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니 네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모셔가지 말아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그거는 하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병자 호란이 일어나고, 소현세자하고, 그 다음에 복림대군하고가 복림대군이 나중에 왕위를 물려받았거든요. 소현세자는 나중에 죽었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자하고 복림대군하고 끌려갔었어요. 그쵸? 그러면 요거 부분은 좀 사실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하늘의 뜻이기에 거로역하지 못하겠구나. 부디 조심하여 모셔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를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듯 너희 국왕을 사로잡아 분함을 품고 무죄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앉아 있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오랑캐 병사들이 다들 아까 혼쭐 났잖아요.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골대는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대요. 자, 주제는 뭐겠어요? 박씨 부인의 영웅적인 모습이 보이시죠? 그거와 그 제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배경은 언제였다고요? 병자호란이었다고요. 병자호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하고 어느 나라하고 싸웠다고요? 청나라하고 싸웠다고요. 실질적으로 조선이 졌어요. 그리고 찍소리도 못하고 인조가 나가서 엎드려 조아려가지고 이마를 땅에 박아가면서 항복을 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설에서는 박씨한테 혼쭐나는 청나라 장군의 모습을 보이면서 대리만족을 조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가 시점을 말씀드리겠지만 개념으로 시점 말씀드리겠지만 시점이 지금 보시면 박씨, 개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1인칭이고요. 나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3인칭 시점이에요. 그리고 작가가 다 속마음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시점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작가가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면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것처럼 작가가 마치 신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말장난으로 웃음이 나오나요, 여러분? 안 나오죠. 1인칭 서술자가 있었나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인칭이라고 그랬죠. 이건 3인칭이라고 했어요. 나라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등장인물로요. 신비롭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네, 맞아요. 바로 정기적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기자가 기이할 때 기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처럼 말하는 동물이 등장해요? 아니죠. 토끼전이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8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물론 안 나오는 때도 있지만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볼게요. 용골대는 짐을 꾸려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쵸? 그래서 엎드려서 빌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개야가 주문을 외자 오랑캐 군사들은 꼼짝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3번. 용골대는 박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이고 실제로는 안 그랬지만 소설 속에서는 이랬기 때문에 속이 시원했죠. 4번. 용골대는 조선의 왕비를 조심해서 모셔가겠다고 했다. 자, 기억나세요? 왕비는 모셔가지 말아라 해가지고 왕비를 안 모셔가는 걸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예요? 왕비는 모셔가지 않는다고 말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4번이요. 박씨가 왕비 모셔가지 마. 그러니까 왕비 안 모셔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왕비 안 모셔간다고요.
19번 볼게요. 박 씨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상황을 보시라는 거죠. 박 씨가 발을 걷고 짠 하고 나타나서 왕비에 데려가지 말아라. 내 말을 명시해라. 이런 거는 어떤 태도일까요? 그쵸? 당당한 모습이 되겠죠. 그쵸? 당당한 모습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파트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박시전이 자주 나오는 작품이라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박시전은 2017년도에도 문제가 나왔었고요. 2019년도에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남편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이시백이라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리고 박씨 부인의 아버지가 박처사예요. 그래서 박처사의 딸로 박씨가 결혼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거기 뭐죠? 선으로 결혼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박씨가요 되게 못생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들이 시각에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박씨 부인은 좀 구박했어요. 그리고 이시백의 어머니 박씨한테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도 좀 구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박씨가요 굉장히 재주가 많은 거예요. 비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기 비범한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도움도 많이 줘서 뭐예요? 남편을요 장원급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박을 당하죠. 왜요? 못생겼다고.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쵸? 그런데 박씨가 이제 친정한테 상처받고 친정한테 잔치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박씨의 아버지가 또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시거든요. 자, 너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박씨가 이제 거기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허물이 허물을 쫙 하고 벗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미스 조선이 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조선. 너무너무 예쁜 절세 가인이 되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해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둘이 잘 살고 있는데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짠 하고 일어나고 용골 때 아까 나왔던 그 청나라 장수가요 조선을 침략한 거죠. 그래서 조선의 왕은 남한산성까지 피신을 가게 돼요. 궁궐이고 뭐고 다 버리고요. 그리고 청나라한테 항복을 하죠. 그리고 용골 때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죽어요. 죽게 되는데 청나라가 아까 이 예문에서 보다시피 이 용골대가 항복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박씨가 비범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 어떻게 되냐면 박씨 부인한테 최고의 지책을 내려요. 그때 당시에 여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책이 정경 부인이었거든요. 그거를 딱 이제 훈장경 받은 거겠죠. 그리고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용골대의 형제는요 박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 사람이 나보다 힘있다 하면 적당히 수그러들었어야 되는데 좀 개겼나 봐요. 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전체 줄거리 얘기하고 고전소설의 특징을 얘기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얘기하느라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길어졌는데요. 앞으로 이제 고전소설이 나왔을 때는요, 이 부분 안에서 새로운 거가 나오더라도 나오는 문제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풀어보실 때 조금 편하실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문학, 20번부터는 비문학이거든요. 비문학 들어갈게요.